집값이 반토막 납니다 라고 말한 지 딱 1년 만에 8억 아파트가 4억 된 곳이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일까요? 지켜만 보기에는 집값 하락 속도가 너무 가팔라졌다고 판단한 것인지 결국 정부까지 나섰습니다. 최근 정부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는 이유는요,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 시장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상황이 좀 더 심각하게 흐를 것이다 라고 본 것이죠. 전국 각 지역에 미분양이 빠르게 늘고 있고요. 레고랜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태는 사실 시작일 뿐입니다. 여기저기 한두 군데가 아니죠. 이것으로 인해서 건설산업의 위기감과 이것이 실물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번지려는 것을 막으려는 그런 취지가 작용했기 때문에 규제 해제책을 연이어 내놓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규제 완화의 핵심은 1주택자에 한해서 LTV를 완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완화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 적용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15억 원이 넘는 주택의 담보대출도 허용한다 이거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 기준을 분양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그런데요, 금리 급상승 시기에 선뜻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의 수가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많이 늘어나기는 어렵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반토막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 어디일까요? 이 지역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급등했던 세종시의 상황인데요. 최고가 대비 이미 반토막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세종 불암동 호려울마을 1단지 대박 노블랜드인데요. 25평 아파트입니다. 14층 매물이 올해 7월달에 4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7월 22일이네요. 그러니까 2020년을 비교해보면 2년 전이죠. 2020년 11월달 최고였던 가격이 8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반토막이 난 거죠. 최고가에 비해서 수억 원씩 낮아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는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짜리가 3억에서 4억 원대로 내려앉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와 자조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세종시 한솔동에 있는 천마을 4단지 푸르지오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데요. 여기가 거래가 이런 식입니다. 9층이 직거래가 4억 20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역시 정상적인 거래가로 3층이 4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년 전, 그러니까 작년 말에는 7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2년 전 2020년 초만 해도 가격이 이렇게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2억 4,025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등을 해서 다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세종시 집값이 갑자기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뭘까요? 모 국회의원이 세종발 천도론 이야기를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세종 부동산 거래량이 폭발을 했죠.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완전히 집값 급등에 불을 지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면 난리가 난 상황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도도 결국 못할 거면서 이런 말을 했던 거죠. 원래 오르던 세종시 여당발 세종천도의 가파른 상승이 이어졌다. 국회의원의 이름이 누군지는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무튼 집값이 이제 겨우 몇몇 개가 거래되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하락했다라기보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확한 표현일 수 있는데요. 규제를 풀어줘서 대출이 된다 하더라도 고금리를 감내해 가면서 아파트를 사려고 할까요?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직전 거래에 비해서 아주 크게 낮은 수준으로 거래가 체결되고 있죠. 대표적인 예가 서울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아파트를 볼까요? 강동구 대장 아파트에서 최근 거래 가뭄을 뚫고 매매 거래가 체결됐는데요. 세상에나 고독 그라시움은요 4,9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 2019년도에 입주한 새 아파트죠. 지난 9월 28일에 10억 6천만 원에 25평이 거래가 됐습니다. 13층이네요. 그런데요, 지난해 8월 이 아파트의 최고가는 1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12층이죠. 최고가에 비해서 4억 7천만 원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1년 만에 4억 7천만 원을 더 쓴 거죠. 작년에 15억 3천만 원에 사신 분은 1년만 참았어도 4억 7천만 원을 아낄 수 있었죠. 1년에 4억 7천만 원 여러분 벌 수 있습니까? 이거 어렵습니다. 4억 7천만 원 번다는 건 정말 꿈의 숫자죠.
이 4억 7천만 원은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봉이 4,7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딱 10년 동안 모으면 4억 7천만 원이 됩니다. 한 푼도 안 쓰면이란 단서가 붙습니다. 그리고 4억 7천만 원을 벌려면 매월 391만 6천 원씩 10년 동안 적금을 부어야 4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솔직히 웬만한 직장인분들을 이거 생활하고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 돈 391만 원 적금 붓는 거 절대 못합니다. 가파르게 오르던 집값에 안달나서 막 올라타지 않고 그냥 1년만 벼락거지 취급 받으면서 좀 참았어도 391만 원씩 10년 적금 부은 만큼의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 말인 셈이죠. 여러분,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현재 주택시장은요, 사상 유례 없이 거래 침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거래량이 9,821건에 그쳤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같은 기간을 비교해보면요, 작년에는 37,306건이었고요. 재작년은 62,888건이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 숫자를 다시 풀어보면 작년과 재작년에 최고가에 사신 분들의 숫자일 수 있습니다. 최고가를 달리는 아파트에 올라탄 분들의 숫자라고 본다면 거품 위에 둥둥 떠있는 집값을 빚을 내서 산 결과죠. 그렇게 쌓인 가계빚이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터지기 직전입니다.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래 절벽은 아마 당분간 좀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도 예측 가능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요, 영끌들이 매수하기 가장 좋은 가격대라서 그랬는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의 아파트도 급등을 했었지만 최근엔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고 수억씩 가격이 내려서 거래가 되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내후년쯤 금리가 조금 내려간다면 노도강, 급매물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계 우방 유시한 아파트인데요. 32평입니다. 지난 9월 13일에 5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죠. 층도 18층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요, 작년 8월 중순에는요, 16층이 8억 5천만 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딱 1년 만에 2억 6천만 원 떨어진 가격이죠. 금리가 오를 것이다, 집 사지 마라, 이런 시그널을 계속 드렸는데 집을 고가에 덜컥 샀기 때문에 집값의 고점이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낮아지고 있죠. 이 지역 중에 도봉구 창동을 가볼까요? 창동 주공 19단지는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인데요. 10월 4일에 6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 3월 달에는 최고가였던 9억 9,8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비교해보면 7개월 만에 3억 3,800만 원이 뚝 떨어져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3억 3,800만 원을 7개월 만에 여러분 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마구 그냥 올라타면 안 된다, 집을 사지 말아라고 시그널을 주고 경고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새겨 들었어야 했던 거죠. 서울 강북권의 인기 지역이라고 하는 마포 아파트의 가격은요, 최근 깜짝 놀랄만한 가격이었다라고 저희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포구 염리동 염리 삼성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역시 84제곱미터죠. 지난 9월 말에 8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21년 9월, 작년이죠. 딱 1년 만이에요. 1년 전에는 15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것과 비교하자면 딱 1년 만에 역시 사실상 반토막이 난 거죠.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집값이 적정하다의 응답은 12%에 그쳤습니다. 12%는 그래도 집값이 지금 적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내렸다라고 하는 분들이 9.1%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너무 내렸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거품이 끼어 있어 비싸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76.1%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집값이 적정합니까? 아니면 너무 내렸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거품이 끼어 있어 비싸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쯤 집을 사면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댓글과 메일이 넘쳐나는데요. 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아직은 관망할 때라고 봅니다. 매수하기 좋은 시그널이 나타나거나 또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 여러분께 매수 타이밍이나 다른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 누르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만드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표영호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